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구독자 530만 명의 먹방 유튜버 햄찌가 김치와 쌈은 한국 음식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햄찌의 중국 소속사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햄찌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쭈꾸미 비빔밥, 백김치 등의 먹방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연 이 영상을 시청하던 한국과 중국 네티즌 간 댓글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한 한국 네티즌이 중국인들이 쌈 문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영상을 보고 화가 났는데 쌈을 싸먹는 영상을 올려 기쁘다는 댓글을 달았고, 여기에 햄찌가 공감을 표시하는 좋아요를 눌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즉시 욕설을 퍼붓는 등 파장이 커졌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선 햄찌의 공감 표시가 중국인 비하 논란으로 번져 마녀 사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햄찌의 김치 먹방 영상 등의 무차별 악플 사례를 퍼부었습니다. 햄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김치나 쌈이 당연히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김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 음식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햄찌의 중국 소속사 수시아는 대중국 사과문을 작성한 것도 모자라 햄찌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죠. 중국이 중국했습니다. 이 소속사는 성명을 통해 중국 대중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햄찌의 모욕으로 본 회사는 오늘부터 모든 협력 관계를 공식적 종료하기로 했다며, 햄찌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중국 팬들에게 해를 가하는 댓글에 임의로 응답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중국 팬들의 감정과 우리 회사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한국인 햄찌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햄찌는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중국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소신있게 답하였습니다. 영상 수익이 보장되는 중국 시장을 과감하게 손절한 햄찌님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측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햄찌님에게 저와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다 피해받으신 분들도 우리가 지켜야겠죠.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최근에는 1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인 유튜버 리즈치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만들며 해당 영상에 차이니스 커진, 차이니스 푸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독자 676만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전서소가가 철판에 구운 고기를 상추에 얹고 썰어놓은 마늘과 고추를 넣어 쌈을 싸먹는 장면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으로 둔갑해 등장하는 것은 다분히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문화에 깊은 열등감을 드러내며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부 중국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깊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정법위가 운영하는 SNS 채널 창안제는 중국 유튜버 리즈치의 김치 동영상과 관련해 리즈치의 김치 만들기가 한국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최초를 만든 중국은 싸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습니다. 창안제는 한국은 김치는 한국 것이고 곶감도 한국 것이고 단호도 한국 것이라고 한다며 모든 것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인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창안제는 지난해 12월 1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간 김치 기원 논쟁에 대한 로이터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한 것을 언급하며, 외교부 대변인의 담담한 대답은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웃어넘길 수 있는 건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과 우리의 힘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안제는 중국 5000년의 찬란한 문화 가운데 구일모 9마리 수에서 뽑은 털 한 가닥같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중화민족의 창조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행과 달리 중국이 오히려 자국 문화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BBC 방송은 중국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짜뉴스임을 밝혔습니다. BBC는 전통적으로 김치는 야채를 씻고 소금에 절여 양념과 발효된 해산물을 넣고 점토
항아리에 넣은 뒤 지하의 매장에 만든다며 김장이라는 김치를 만드는 의식은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가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르다며 ISO 문서에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지만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한국 고유의 문화에 시비를 거는 것은 중국의 빈약한 소프트 파워, 열등한 문화를 드러내는 꼴이라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김치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아리랑이나 씨름, 돌잡이,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화우월주의나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동북공정, 그리고 강릉 단오제도 중국 명절 빼앗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서방과의 조우에서 실패를 맛봤던 중국의 세계적 부상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려는 중국 당국과 애국주의 네티즌들의 조급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필수 조건인 소프트 파워가 중국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적 공허함을 역사문화 찬탈 및 힘으로 메우려는 깡패스러운 말상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중국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K-팝에 이어 K-푸드 역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치 수출 증가세가 돋보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38.5%나 증가한 1억 8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진 식품수출부 차장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김치를 비롯한 한식에 호기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로모니터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2019-2020 패키지 푸드 인스턴트 누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점유율 라면 기업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고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꼽았고 글로벌 여행 전문 사이트 더 트래블과 미국의 초대형 유튜브 채널 북미시컬 모닝도 세계 최고 라면으로 각각 신라면 블랙과 신라면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어디 음식뿐인가요? 2020년 음반 판매량 순위에서 전세계 1, 2위를 석권한 BTS는 총 1200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세웠고 30위 안에 NCT, 세븐틴, 블랙핑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적으로 따져보면 한국,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 뭐 중국은커녕 다른 국가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의 세계화. 그러나 아무리 애국주의적 영화를 마구 찍어내며 우리 중국이 최고다라고 연일 내세워도 실상은 중국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시장화 노선에 들어가고 성공을 거둘수록 공산주의가 지배력을 잃어가면서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에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중국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민족주의 교육을 주입시켰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중국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중화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문화 분야만은 중국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중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뼈아팠습니다. 중국은 5000년 된 전통 문화를 자랑하지만 가장 귀한 유산의 일부를 혁명이라는 명목으로 깨부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며 더 비참합니다. 중국 콘텐츠는 중국 내에서만 돈을 벌어들이며 국제적 영향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S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을 베낀 짝퉁 뮤지션들로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중국 내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죠. 반한 감정이 높은 중국 젊은 세대는 겉으로는 한국 불매하자라고 외치면서 실상은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해가며 열심히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넷플릭스 순위권 탑10에 한국 드라마가 즐비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죠. 중국 문화계의 오랜 수건은 대외 수출입니다. 문화 수출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2007년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이란 목표를 처음 명시한 이후 꾸준히 세부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처럼 참 되질 않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 쉬즈위안은 2012년 책 독재의 유혹에서 열등한 중국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고민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정부와 사회의 공동 목표로 한류 때리기와 전통 훔치기에 혈안이 된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억지를 부릴수록 오히려 아픈 곳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2000년대 초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 주전자나 오븐, 구두뿐이지 사상이나 혁신이 아니다 라고 팩트 폭행을 가했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도 중국 문화는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과 경쟁을 가로막아 창의력이 떨어진다. 문화적 족쇄를 풀려면 5000년 중국 역사의 전통과 맞서야
가져야 한다라고 명치를 세게 때렸습니다. 경제력, 군사력만 쥐고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란 착각 속에 빠졌던 중국인들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한국을 볼 때마다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억의 인구를 지닌 그들 입장에서 5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한탄스러울까요? 짝퉁이 판치는 나라 중국을 보니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명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짝퉁이 있는가의 여부다. 짝퉁 BTS, 짝퉁 김치, 짝퉁 한복이 중국에서 판칠수록 명품인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